안녕하세요. 탐나는 대물 권미란입니다. 한 주의 마지막 대물을 장식해 주실 목요일에 세 분을 모시겠습니다. 대신증권 김현웅 PB, 메리츠종금증권 서동수 대리, 동양증권 박세진 대리입니다. 세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박세진 대리가 지난주에 목요일 안 나와주셨잖아요. 안 나오셨을 때 윤정식 대리님 나오셨는데 김현웅 PB가 대리님인지 몰랐다. 저도 방송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이 막내셨다면서요, 여기서. 좀 심하더라고요. 안 계시니까. 또. 그래서 누가 제일 동안인가 그거 저희가 게시판에 질문 드렸었는데 박 대리님은 솔직히 저희 이 가운데 누가 제일 동안인 것 같으세요? 아니, 지금 저희 우리 네 명, 중에 우리 딱 넷 중에 네 명 중에. 나이 다 알잖아요. 근데 나이보다 권미란 진짜 앵커님은 아니에요, 확실한 거는. 이게 뭐 여성 어드밴티지도 없습니다. 왜요? 저 몇 살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왜냐면 너무 일을 오래 하셨어요. 그러니까 화면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실물로 보면 정말 젊고 이뻐요. 근데 화면으로는 늙고 못생겼습니다. 아니 이게 좀 그렇더라고요. 수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권미란 앵커님은 아니고요. 네. 저는 김현웅 PB님이 하도 외모적인 부분보다는 철없는 행동을 하는 걸 많이 봐서 그런지 좀 어려 보여요. 동생 같고 물가에 내는 애기 같고 막 그렇습니다. 물가에 되는 애기. 인터넷 게시판에 그때 사방팔방님께서 아무리 그래도 권미란이 제일 동안이다 이렇게 남겨주셔가지고 제가 이거 자랑하려고 그랬는데 할 수가 없게 만드셨네요. 그냥 예의상 남겨주신 거군요, 이분은. 정말 예의상이라고 봐야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냥 주제 씁쓸한 마음으로 바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목요일장, 오늘 만기에 잠잠하게 지나갔고요. 시장에서는 좀 여러 가지 흐름의 변화들 좀 읽어볼 수 있을 만한 것들이 조금씩 나오면서 여전히 중소형주가 강세입니다. 좀 들어보시죠. 우리나라 국민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생활 수준이 향상되면서 선진국형 여가 관련주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주 5일 근무제가 무르익고 소비 경기가 살아나면서 다양한 형태로 여가를 즐기려는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선진국형 여가에는 요트와 골프, 캠핑 등의 업종이 포함되고 이들 업종은 고가의 장비나 기반 시설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여가 문화가 성숙기에 접어들어야 활성화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대한요트협회에서는 현재 한국에서도 요트를 즐기려는 사람들이 약 5만 명 정도로 추정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The bar closes and you feel like falling down. I'll carry you home. 전문가들은 국내 레저용 요트 관련 시장 규모가 연평균 15%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캠핑 문화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캠핑 업종도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한가로운 휴식을 즐기려는 캠핑족이 빠르게 불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2009년 1,000억 원 수준이었던 캠핑 시장 규모가 올해는 8천억 원 수준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성수기에 접어든 캠핑 관련주도 이와 함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레포츠의 대중화로 다양하게 여가를 즐기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향후 레포츠 관련 수혜주 어떤 종목에 주목해야 할지 오늘 목요일 탐나는 대물에서 토론해 보겠습니다. 네, 탐나는 대물. 오늘은 정말 여름 특집입니다. 주제는 레포츠인데요. 와, 생각만 해도 기분 좋네요. 세 분 준비하시면서 좀 재밌게 준비하셨을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친숙하지 않은 주제예요, 우리한테. 그렇죠, 사실은. 예,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여러분도 신선한 그러겠지만 주제예요? 예, 신선할 수도 있고 어쨌든 한국인들이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건 것 같습니다. 네. 요즘 많이들 하시는 것 같은데 세 분은 어떠세요? 세 분이 특별히 좋아하시는, 평소에 좋아하시는 레포츠나 아니면 추천하고 싶은 레포츠 있으세요? 레포츠라고 김현웅 하면 PB님. 저는 이제 할 줄 아는 게 보드 타는 거밖에 없어요. 스노우보드. 그리고 여름에 그래서 웨이크보드를
스노우보드 탈 줄 아니까 웨이크보드를 탈 수 있겠다고 도전을 해봤는데 단 한 번도 쓰질 못하고 그냥 온몸에 힘이 다 빠진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시는 하지만 시도도 하지 말아야지. 예. 그래서 웨이크보드는 좀 어렵습니다. 차라리 수상스키가 좀 쉽다고 하네요. 네. 몸 보양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몸보신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지금 안쪽 그 몸 나이는 한 50대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예. 박세진 대리님은요? 뭐 저는 명실상부 그 레포츠의 남자, 별명이 실질적으로 그 박포츠라고 많이 불리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이번 주 추천 좀 많이 해주세요. 저번 주부터 이번 주까지의 뭐 스케줄만 보더라도 지난주에 이제 라운딩 골프 그리고 이번 주 초에 이제 당구 2회 그리고 왜 그러세요? 신사의 스포츠입니다. 영국 왕실에서 시작됐어요. 당구 역시. 당구가? 그럼요. 그렇군요. 예. 요번 토요일 같은 경우도 저희 이제 대학교 때 그 농구 동아리 아직도 활동을 하면서 MT를 이번에 강촌으로 또 가게 됐습니다. YB로서 그렇죠. MT 네. 대학생들 풋풋한 MT에 네, 참여해서 같이 좀 가는 분위기를 거죠. 좀 흐리셨을까요? 목적이 다른 거였는 것 같은데. 아니 뭐 저기 친목 중대가 가장 큰 목적이고요. 뭐 운동은 조심해야죠. 그래서 워낙 또 폭염이 여학생이 시작됐기 때문에 있나요? 여학생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네. 100%. 이거 방송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네. 조심해주세요. 추천 레포츠. 여름에 딱 하면 딱 좋을 거 뭐가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여름에는 그냥 쉬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밖에서 뭐 하시긴 너무 덥고, 그러니까 실내 스포츠들이 요새는 많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히 뭐, 아까 말씀드린 당구, 그 볼링, 그 최근에는 뭐 골프도 사실 스크린 골프를 이용해서 또 칠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더위와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니, 왜 이런 걸 논리적으로 얘기하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어. 아니, 더위와 왜 싸웁니까? 이거는 좀 반박 논리가 있을 것 아니 같아요. 저는 사실 레포츠 별로 안 좋아해요, 사실은. 그래서 겨울에도 스키장에 잘 안 가요. 근데 이번에 하도 워터파크를 가자고 제 주변에서 그래가지고 10년 만에 갔거든요. 10년 전에 딱 한 번 가고 10년 만에 갔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추천하고 싶어요. 워터파크 가십시오. 너무 재밌어요. 좋은 레포츠네. 진짜 재밌어요. 또 뭐 가고 레저 싶더라고요. 스포츠니까. 또 갈 것 네. 같아요. 저. 네. 다음 주나? 예. 서대리님도. 서대리님은요? 좀 뭐 어쨌든 저의 이 의지와는 상관없이 네. 그 워터파크도 가야 되고 아. 바다도 가야 되고. 예. 저는 뭐 의무적으로. 그러니까 가장이니까. 아니 저 좋아하기도 합니다만 요즘에 네. 캠핑 장비가 조금 욕심이 나긴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예, 차량용 캠핑 장비. 그러니까 차도 그 차량도 그 캠핑에 적합한 차를 제가 구매를 했었거든요. 그래요. 예, 요즘 예. 그런 식으로 많이 예, 그래서 SUV로 많이 SUV가 넘어가세요. 요즘에 상당히 많이 팔리고 있죠. 예. 쌍용차 SUV도 뭐 인기 많았다 해가지고 뭐 기사화된 것도 좀 본 적이 있었고요. 자, 시청자 여러분 이제 여름 휴가 계획들 많이 하실 텐데 이 시간 통해서 요즘 또 어떤 레포츠로 좀 재밌게 여름을 보내볼까 계획도 세워보시면서 게시판에 얘기도 해주시면서 같이 방송 참여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주식으로도 접목을 하겠습니다. 레포츠 어떤 게 핵심 차트가 될까요? 김현웅 PB님? 저는 제가 짧으니까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제 하나만 준비를 했는데요. 레포츠 수요도 결국에는 중국인이 핵심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내수 시장에서는 어떤 수요가 발생하는 부분이 뭐 어떤 오프라인 매장보다는 이제 온라인 매장, 레포츠 뭐 의류를 구입하는데도 아니면은 어떤 여행 뭐 항공권을 구입하는데도 온라인을 이용하는 트렌드죠. 그러다 보니까 내수 시장은 온라인이고 하지만 이제 오프라인이 되는 이유는 바로 중국인들의 수요라는 거죠. 결국에는 이 레포츠도 그 리서치를 하면서 나중에 뒤늦게 깨달았지만 결국에는 중국 소비 관련주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면은 좀 편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인들이 와서 네. 레포츠 관련해서 뭘 그렇게 사가는데요? 뭐 레포츠 관련해서 레포츠 용품 뭐 예를 들면 뭐 태양 같은 종목이 태양 같은 뭐 부탄가스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필라코리아의 뭐 이렇게 수영복이라든지 뭐 이런 걸 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골프 의류도 용품도 예, 있고 많이 사시는.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성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국인의 어떤 수요가 뒤따라야 된다라는 그 차트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예, 박세진 대리님 차트 보여주세요. 네, 일단은 저희가 이제 가장 큰 스포츠 이벤트 중에 하나인 월드컵이 지금 아직 개최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저희가 브라질의 대패 소식을 들으면서 또 이제 굉장히 재밌는 기사들을 많이 접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로 준비한 표는 그 브라질이 독일에게 7대1로 대패한 뒤에 다음날 브라질 주요 일간지 신문들의 헤드라인입니다. 완전히 막 비워놓고 막 이랬죠. 거기다가 예, 비워놓고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뭐 오늘의 헤드라인은 없다. 그리고 저 검정색 바탕이 축구를 워낙 사랑하는 민족이다 보니까 그렇죠. 더 그리고 뭐 저기 하얀 바탕으로 되어 있는 데는 이 허전한 헤드라인을 그 축구 팬들이 채워달라. 예를 들면 분노, 모멸감, 치욕 막 이런 단어를 저기다 써놨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얼마나 지금 브라질 국민들이 네. 이게 브라질 팀의 승리에 대해서 목말라 있었는지 또 저런 분노로 또 표출이 되겠지만 이번에 뭐 브라질 월드컵 같은 굵직한 스포츠 이벤트가 항상 개최가 되면은 저희가 뉴스나 이런 걸 통해서 항상 듣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경제 효과라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언급이 되거든요, 언론에서. 그 저희는 지금 주제가 레포츠라서 뭐 전반적인 레포츠 산업군을 다루겠지만 이걸 실질적으로 뭔가 투자라든지 매매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 산업 규모가 어느 정도 수준을 가지고 있는 네. 산업인지에 대해서 먼저 정확한 측정이 필요한데 네네. 사실 이 스포츠라든지 레저, 뭐 합쳐서 저희가 레포츠라고 그러죠. 레포츠 분야에 대해서는 시장 규모라든지 뭔가 생산품 자체가 좀 단일화되어 있지가 않다 보니까 시장 규모라든지 성장성 자체를 측정하는 게 굉장히 중구난방이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먼저 보셔야 될 거는 시장 규모와 경제 효과에 대해서 명확하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구분을 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다. 차트로 보여주세요. 차트가 아니라 그래서 그냥 말씀으로 드릴게요. 그 차트는 다음 장에서 준비를 드릴 거고요. 일단 경제 효과가 브라질 월드컵의 경제 효과가 하나로 따지면은 83조, 그 브라질의 헤아라 기준으로 따지면은 1,832억 헤알이라고 하죠. 그러면 저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어떤 이벤트에 대한 경제 효과는 쉽게 얘기하면 우리 평창 동계올림픽도 경제 효과를 지금 60조 원 정도를 기대한다고 하는데 그 60조를 그냥 들으면 외국인들이나 뭐 선수단들이 입국해서 우리나라에 와서 써주는 돈이 60조가 될 거다라고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는 경제 효과는 그거랑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외국인들이 와서 쓰는 돈이 한 푼도 없다고 그러더라도 그 경기장을 위한 경기장 건립부터 그 주변 토목공사 그리고 거기 들어가는 자원봉사자들한테 지급되는 월급들 주변 상권에서 이제 상권이 임대료가 올라가서 거기서 생기는 부가적인 수입. 인프라 투자에서 오는 게 그렇죠. 가장 모든 크군요. 예. 거기서 발생되는 모든 파급되는 경제적인 부가가치에 대해서 다 우리가 경제 효과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경제 효과의 숫자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 실질적으로 중요한 거는 시장 규모라는 부분이고요. 다음 차트를 보시면은 시장 규모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표가 최근에 지금 집계된 부분은 제가 준비를 못했는데 2012년도에 발표된 자료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이제 스포츠 관련된 그 시장의 시장 규모가 어느 수준인지를 좀 볼 수가 있는데 보면은 연평균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는 부분은 그 용품업, 시설업, 서비스업으로 나눠봤을 때 다 30% 이상의 성장이 진행 중인 상황이에요. 고성장이네요. 예, 굉장히 네. 고성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을 그 특정한 트렌드, 특정한 카테고리에서 좀 집중돼서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레포츠와 관련돼 있다고 모든 산업이 같이 한다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는 좀 생각을 해둘 필요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표에는 안 나오는데 항상 이제 그 스포츠 산업의 전반적인 성장세가 같이 진행되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잣대 중에 하나가 GDP와 GNP입니다. 특히 인당 GDP, PPP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보통 이제 스포츠, 레저 비용의 그 전체 시장 규모는 전체 GDP의 3% 정도 수준을 가져가더라. 그러면 네. 저희가 이제 앞으로 이제 GDP 성장 단계별 그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의 레포츠의 그 시장 규모 자체도 적당히 이제 추산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앞으로 커질 수 있는 데들도 그럼 사실은 명확한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이머징 마켓 쪽도 그 중국을 위시한 그 이머징 마켓 쪽들에 대해서 관심이 계속해서 제고가 되는 거고 이따가 또 좀 더 자세한 말씀 드리겠지만 GDP 국면별로 또 선호하는 스포츠라든지 그 트렌드 자체가 또 계속해서 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투자에 오히려 좀 아이디어를 접목시킨다고 그러면 그런 쪽에서 좀 저희가 깊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일본에서 몇 년 전에 유행하던 레포츠가 뭐 국내에 그 다음에 네. 뭐 유행을 하고 중국에 유행을 하고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것도 또 맞는 논리가 되겠네요. 예, 그런 논리에 맞다라는 쪽에 의견을 주셨어요. 자, 그러면 3% 네, 그 숫자 기억하면서 서동수 대리님은
레포츠 핵심 차트. 좀 오늘을 우리가 위해서 많이 준비하셨던 것 같은데. 예, 결론적으로 어떤 우리가 이 방송을 하는 이유는 앞으로 여가라든가 이 스포츠에 대한 우리들의 수요와 실질적으로 그쪽으로 연결되는 기업들의 매출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한번 체크해보는 자리일 텐데 왜 딴지없이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해서 이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그 노동의 아이콘 한국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우리나라처럼 OECD 국가 중에서 일을 많이 하는 나라도 없다고 합니다. 첫 번째 차트를 보게 되면 OECD 회원국의 연간 노동 시간 현황을 보면 참 우리 멕시코가 2,249시간을 일한대요. 연간. 네. 근데 우리나라는 2,090시간으로 OECD 국가 중에서 두 번째로 일을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야근 포함됐을까요? 저게? 예, 이게 제가 환산을 해보니까 네. 일 10시간 정도 일하는 거예요. 8시에 출근해서 예, 6시에 저희도 기본 10시간이에요. 예, 8시에 출근해서 6시에 가나 다 공감들 가시죠? 예, 공감들 가실 거예요. 그리고 상당히 일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왼쪽이 연간 노동 시간이 많은 나라들이 대표적인데 보시면 뭐 멕시코, 칠레, 그리스, 헝가리, 폴란드, 터키, 체코, 슬로바키아 뭐 그다지 뭐 멋있는 나라가 그다지 없죠. 보시면 맨 오른쪽으로 가면 독일, 네덜란드, 노르웨이 이 친구들은 아예 뭐 한 1,500시간밖에 안 해요. 우리 대비해서 한 20%는 덜. 그러니까 하루에 한 7시간 반 정도 일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8시에 출근해서 우리보다 1시간 반 빨리 하면 4시 반에 퇴근하는 겁니다. 예. 상상만 해도 좋죠. 이렇게 우리가 생산성이 지금 많이 뒤처져 있는 나라고 네. 회사에 아무런 목적 없이 가만히 앉아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예? 그래서 다 일을 하시 무슨 목적이 그래서 없어. 제대로 쉬기라도 하느냐 예. 제대로 쉬기라도 하느냐 그래서 세계 주요국 유급휴가 일수 및 사용일수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유급휴가가 10일이나 주어져요. 10일이나. 저 깜짝 놀랐어요. 10일이나 주나? 몰랐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 7일 정도를 쓰더라고요. 근데 독일 보면은 30일이 주어지고 30일 중에서 28일을 써요. 독일 사람들. 그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진 뭐 지금 전차 군단의 그 경제력이 바로 축구력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지금 시대에. 예? 네. 이런데 일본 이 사람들도 참 대단해요. 우리보다도 덜 쉬는 사람들인데 근데 이 사람들은 하루에 일하는 시간이 우리보다 훨씬 적어요. 그래서 사실 그 일본 사람 대비해서 우리가 한 50일 정도, 45일 정도를 1년에 더 일한다고 보시면 된대요. 이러니 이 좁은 땅에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가다 보니 그래봤자 연간 2천만 원밖에 못 버는 게 우리나라 평균 노동자의 평균의 임금인데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겠습니까? 그래서 확 행복지수 와닿네요, 보세요. 갑자기. 행복지수. 네. 행복지수 보시면 이게 이건 OECD가 강연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이거 예. 34개 국가 중에서 26이에요. 평균이 6.6인데 우린 6이 안 돼요, 지금. 맨 오른쪽에 있어요. 맨 오른쪽에 코리아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힘든 나라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너무 지금 일 중심적으로 살아왔고 그냥 조이고 뭐 나사 쪼이고 뭐 시멘트 깔고 이런 그런 일만 하면서 지금 살아온 거예요. 근데 지금 저번 주에도 제가 뭐 포브스 선정해서 100대 기업 했을 때 뭐 중국은 7개가 올라왔는데 우리는 하나도 없었죠. 그런 거 보면은 우리가 여가 시간도 너무 아무런 목표 없이 일을 하고 나의 꿈을 항상 잃어버리고 여가 시간에 진짜 뭘 위해서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안 하고 사는 티가 너무 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뭐 저성장 국면에 지금 들어갔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이게 근본적으로 사람의 마음에 있어서 여가를 즐기게 하기 위한 이런 그 원인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게 제가 그냥 뭐 서동수가 허투루 말씀드리는 사람은 아니고 이게 선진국도 이러한 과정들을 다 거쳐서 앞으로 뭐 여가 시간에 대한 그런 투자를 상당히 많이 했었고 우리도 따라갈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쫓아서 따라오는 또 이머징 나라들의 그 산업들의 발전을 보면서
분명히 우리가 거기에서 기회를 찾는 기업들을 찾아야 된다라는 네.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저희 인터넷 게시판에서 레포츠 얘기 나오니까 뭐 자전거 하시는 분도 계시고 경륜, 윈드서핑, 스쿠버 다이빙 하시는 분도 주변에 많이 보셨다고 하고요. 또 이분 재미있으시네요. 대부장님께서 난 모두들 피서 떠난 서울이 좋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 글로벌적인 레포츠 트렌드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 또 국내 레포츠 산업 현황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김현웅 PB님. 네, 사실 이 레포츠 하면은 좀 협의적으로 좀 좁게 생각해 보면은 사실 뻔하잖아요. 뭐 어떤 수상 레포츠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어떤 겨울 스포츠 뭐 이런 걸 이제 떠올릴 수가 있는데 이게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레포츠를 하기 위해서 국내에 있는 것보다는 해외에 가서 그 제대로 레포츠를 즐기기 위한 수요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예, 예를 들면 또 보라카이 같은 데는 이제 뭐 스킨스쿠버를 한다고 치면 네. 이 물에 이제 들어가면은 이제 바다가 다 보인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바다 중에서는 그 안쪽이 다 보일 정도로 이렇게 굉장히 맑은 그런 물을 갖고 있는 뭐 바다도 별로 없고 어떤 그런 지역적인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네. 예, 그리고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어떤 대세 레포츠를 국내에서 즐기기가 어렵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현실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 하지만 이제 캠핑이라든지 아니면 자전거 도로가 이제 점점 넓어진다든지, 그리고 이제 어떤 건강에도 좀 신경을 쓰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뭐 어떤 뭐라 그러죠, 웰빙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자꾸 눈에 보이는 거 보면은 그래도 그런 한계에서도 우리나라도 굉장히 그런 레포츠 산업 자체는 좀 커지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네. 이제 보고 있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레포츠라고 하면은 아직까지는 저는 스키장하고 뭐 어떤 래프팅이라든지 뭐 이런 수상 스키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국한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물론 레포츠 의류업체라든지 그 레포츠를 즐기기 위한 어떤 유통주들, 특히 이제 여행도 혹시 집어넣는다면은, 레포츠의 영역에 집어넣는다면은 이제 그런 여행 업종들, 또 인터파크 INT 같은 종목들, 회사들, 이런 회사들은 그래도 또 화랑이에요. 그래서 이 한국의 레포츠 산업 현황이 저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네. 국내에서 뭐 스킨스쿠버를 즐길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 좀 많이 인식이 달라진 게, 진짜 스킨스쿠버 하려고 해외여행을 가시잖아요. 가기 때문에 또 하시는 것도 있지만 하려고 하시는 것도 있으실 거란 말이에요. 워낙 강세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또 올해 같은 경우도 워낙 강세잖아요. 네. 해외에서 그렇게 하고 싶어서 이제 가시는 분들도 좀 많이 올여름에 많을까요? 올 여름에도 많겠죠. 예, 환율도 여행 그렇고. 업체 직원분한테 제가 여쭤봐야 되는 질문을 네. 김현우 PB님한테 드렸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사실 스카이다이빙을 하고 싶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비싸요. 사실 제가 이제 공수부대 비싸더라고요. 출신이라서 네. 이제 사실 못 믿는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허약 체질이지만 공수부대 출신이고, 그 공수 교육을, 이제 낙하산 타는 교육을 저는 생명수당 받아가면서 이제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돈 받고 그 스카이다이빙을 하다가 지금 그걸 즐기려고 하니까 너무 비싼 거예요. 얼마 정도 하죠? 뭐 이게 뭐 그때 제가 몇 년 전에 봤을 때 그래도 기본적으로 뭐 10만 원대는 넘어갔던 거 지금 같고. 보니까 뭐 30에서 60 정도 하는 것 같은데 또 보니까. 그러니까 너무 저 비싸가지고 찾아봤더니. 저는 한 번 뛸 때마다 12만 원씩 생명수당 받았는데 여기 와서 돈 내고 하니까 또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를 다시 들어가세요. 그거는 좀 싫고요. 예, 안 좋은 부대인데 좀 가고 싶진 않네요. 예. 아무튼 네. 이상입니다. 제일 악담이 그거라던데. 군대 두 번 가는 거. 돌아가라. 뭐. 네, 이제 박 대리가 저를 좀 싫어하는 거죠. 예. 왜 그러십니까? 친하니까. 네. 박세진 대리님은 국내 레포츠 현황 어떻게 파악하시나요? 그 국내 시장이 해외 시장하고 비교하면은 되게 아까 뭐 서동수 대리가 얘기해준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 약간 그 업무 강도가 상대적으로 세고, 그 이제 전체적으로 뭔가 즐길 거리가 적은 뭐 물리적, 그리고 또 그 공간, 그 시간적인 또 제약들이 많기 때문에 이상한 레포츠의 발달이 사실은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당구 같은 경우도 아까 자꾸 당구 말씀드리지만 전 세계에 우리나라처럼 인구당 그 당구장 밀도가 높은 나라가 또 어디 있을까 싶거든요. 아, 사실. 그렇군요. 그럼요. 뭐 네. 항상 세계 선수권 대회 이런 거 보면은 뭐 벨기에 뭐 이런 쪽 이제 북유럽 쪽이 항상 이제 득세인데, 우리나라는 당구장이 교회만큼 있습니다. 뭐 교회도 사실은 비정상적으로 많다고 보여지지만 하여튼 당구장을 교회 수로 아니 뭐 아니에요. 정말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상하게 갑자기 확
올라오는 레포츠들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등산들 뭐 좋아하시나요? 등산이 유행하기 시작한 지 한 네. 10년 됐나요? 네, 등산 이제 네. 부쩍 많이 가시고 또 저희는 또 이제 회사의 녹을 먹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희의 의지와 관계없이 주말에 이제 등산을 가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가보면 등산용품 시장도 생각보다 엄청나게 커져 있죠. 그럼요. 근데 네. 이게 실질적인 등산 인구의 증가와 같이 동반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은 게 너무 고가의 장비들을 사람들이 너무 많이 쉽게 사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거 뭐 많이 놀란다지 않습니까? 노스페이스 회장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와서 여기가 등산의 천국이다. 뭐 이런 말까지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뭐 청계산 같은 데들 가보면 그렇게 높지 않죠. 근데 가면은 뭐 저기 허리춤에 대검을 꽂고 오시는 분들 그리고 뭐 이렇게 컵을 한 5개 정도 팔에다가 걸어 다닐 때 막 과한 장비들. 네, 철커덕 막 이렇게 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러니까 막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과시하는 문화가 사실은 굉장히 어느 분야에다 많다 보니까 자전거든 등산이든 뭐 아웃도어든 둘레길 걷는데도 그 거의 히말라야 등반하는 그 장비를 갖추고서는 돌아다니시는 분들 많이 계신다. 그러다 보니까 산업 전체의 발달보다는 용품의 발달이 이제 비약적으로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이게 아까 드리던 말씀의 연장선상인데 GDP 규모를 생각을 해보면 그게 사이클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GDP 규모가 1만 불에서 2만 불 사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그 개발도상국에 해당하는 나라들 같은 경우는 그 이제 격투기라든지 아니면 뭐 축구 이런 식으로 막 광분해서 막 이렇게 열광하는 스포츠에 좀 목을 매고요. 2만 불에서 3만 불이 되면 과시하는 사치형 스포츠가 인기가 좋아진다고 그러죠. 승마 뭐 이런 거. 승마, 뭐 골프가 좀 대표적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의 10년 전 그리고 우리나라의 한 5년 전, 그 이제 중국에서 불고 있는 골프 붐. 근데 이걸 넘어가면 미국이라든지 뭐 유럽의 대부분 선진국들 그 GDP 기준으로 4만 불이 넘어가게 되면은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스포츠가 다시 유행을 한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하키라든지 뭐 야구장 관람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가족들하고 동반해서 가서 구경하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스포츠들 이런 쪽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 앞으로 이제 레포츠 관련 산업의 조류도 그쪽으로 같이 흘러갈 수 있겠다라는 네.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럼 네. 우리는 중국을 또 이제 예의주시해서 봐야죠. 왜냐면 우리의 지금의 레포츠 문화가 향후 5년, 10년 뒤에 또 중국의 레포츠 문화가 될 테니까. 예. 그쪽으로 뭐 아이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실제로. 뭐 사업을 구상하신다거나 그러신 분들이요. 서대리님. 예. 네. 말씀드릴게요. 되게 레저 산업 규모를 일단 보시면 작년 기준으로 50조 정도 됐어요. 그래서 2020년 정도까지 한 72조 정도까지 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연성장 많이 크네요. 5.2%밖에 되지 연성장 않습니다. 예. 상당히 좀 성장이 약해요. 약하고 그러면 당신들이 작년 기준으로 해서 그럼 레저 할 때 뭘 하냐? 1위가 TV 시청입니다. 한 50% 정도가. 현재. 예, 현재 네. 작년에는 레저에 들어가요? 예, 뭐 그 본인들이 생각하는 본인들이 생각하는 레저 산업 레저의 TV 시청이 먼저예요. 50%가. 남자도 레저 아니에요?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휴식, 네. 가사일, PC 관련 뭐 게임 같은 거 들어가겠죠. 그 다음 종교 활동, 그 다음에 여행 스포츠가 있어요. 여행 스포츠가 있고 그 다음 문화예술입니다. 근데 여기서 1년을 텀을 놓고 봤더니 여행하고 스포츠하고 문화예술이 조금 늘어났어요. 사실 이거 전체 포션에서 3%도 안 되는 비율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작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현재 그 레포츠 관련된 산업 아까 뭐 대표적으로 게시판에도 올라왔지만 자전거하고 캠핑이 지금 우리 눈에 제일 많이 띄고 있고 네. 우리가 진짜 실질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산업이에요. 보시면은 것 같아요. 지금 세분 얘기 공통적이에요. 예. 자전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우리가 삼천리 자전거가 현재 시장 점유율 42% 정도 되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그다음에 뭐 알톤이 한 10% 정도 되고 그다음에 뭐 참 좋은 레저라고 이제 그 블랙캣이랑 그 뭐였죠? 스캇인가? 아니 블랙캣이랑 그 첼로 만들고 있는 결국엔 삼천리 자전거가 최대 주주로 있는 회사인데 그런 회사가 이제 고급형 자전거를 만들고 있고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자전거 도로가 지금 한 1000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4대강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많이 발달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면적의 40% 정도밖에 안 되는 선진국들 네덜란드라든가 덴마크라든가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4,500km. 우린 1,000km인데 네. 덴마크는 10,000km. 그래서 스위스는 3,300km 정도 돼요. 그리고 자전거 보급률이 네덜란드 110%, 덴마크 83%.
우리는 지금 27%밖에 안 되거든요. 그 1000km밖에 되지 않고.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4대강 중심으로 돼 있는데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하고자 하는 거는 우리나라 전체를 미음자로 만들어가지고 바다 해안을 다 돌 수 있게 만들고요. 그 안에 이제 유적지하고 좀 연계되는 그런 코스들을 만들면서 또 주요 연결하는 그런 자전거를 만들어서 4,000km가 넘는 이런 자전거 도로를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 이게 언제 정책적으로 미뤄져서 진짜 실질적으로 깔릴지는 모르겠지만 정책적으로 좀 범용 자전거들이 진짜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다라는 점이죠. 성장 잠재력이 그리고 아주 왜냐면 크다. 우리가 예. 굉장히 좁으면서 특히나 경기도권으로 하면은 2천만 명이고 전체 국토의 한 30% 정도 될까요? 그 정도, 30% 정도 될 터인데, 거기 2천만 명이 있다 그러면은 네덜란드나 덴마크 사례를 보시면서 자전거 도로가 굉장히 깔리면은 실질적으로 여기는 교통 분담률이 있어요. 자전거 자체가. 자전거를 타고 그쵸. 출퇴근을 굉장히 많이 한다는 얘기죠. 우리나라처럼 차가 많고 매연이 심하고 한 데는 이런 것들을 따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인다. 정책적으로. 예, 그래서 외국인들이 삼천리 네. 자전거를 2만 원, 3만 원 퍼 20배, 30배에서 택시를 탄다. 택시비를 내고 태운다. 뭐 이런 얘기를 왜 하나 했었는데 이제야 조금 이해가 가더라고요. 오늘 이 시간 준비하시면서. 네, 그 예전에 예. 제가 삼천리 자전거랑 참전을 내서 이제 IR을 가면서 아. 기업 탐험을 가면서 들었던 얘기인데 네네네. 그 IR 담당자가 물어봤대 외국인한테 니네 우리 내가 봤을 때도 비싼데 왜 타냐? 우리는 롱텀하게 10년 앞을 바라보고 20년 앞을 바라보고 당신네 회사를 투자를 합니다. 우리 택시비 지불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확신을 가지고 있다. 니네 회사에 대해서. 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자전거는 이 정도로 하고 캠핑 시장 보시면 캠핑은 벌써 지금 6천억 정도 규모가 됐어요. 작년 4,500억이었거든요. 한 33% 정도 지금 성장을 했다고 하고 코베아라든가 이런 것들 놀스픽인가 뭔가 아무튼 세계의 시장의 캠핑용품을 우리나라 다 가져가고 있는데 상장 업체는 지금 없어요. 네. 지금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건 부탄가스 만드는 태양이라든가 태양은 중국에서도 지금 시장 점유율이 1위거든요. 그래요? 부탄가스가. 네. 예. 물론 별로 안 써요. 그리고 네. 대륙제가. 네네네. 그리고 또 캠핑 할 수 있는 게 또 그 뭐죠? 파세코. 네, 파세코라고 PM 파세코라고 해서 거기에서 무슨 심지 방식이 맞아요. 굉장히 뭐 네. 세계적 글로벌리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 정도로 좀 소개를 드릴게요. 예. 이게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렸네요. 저희 지금 랩튜브에 네. 빨리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중국 그러면은 중국 쪽의 레포츠 현황. 제가 할게요. 이거. 네. 중국 사람들이 돈이 많아지면 뭘 하는지는 저희가 물론 중요하겠지만 일단은 우리 코앞에 떨어져 있는 걸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굉장히 진부한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중국 사람들이 일단 우리랑 바로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것은 여행이거든요. 여행. 어떻게 됐든 저는 큰 그림을 봤을 때 중국인들의 그 위안화 강세로 인해서 그 소비할 수 있는 능력은 굉장히 강력해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어떻게 됐든 해외여행을 갔는데 작년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게 9,600만 명, 9,800만 명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대요. 그러니까 14억 정도, 15억 정도 될까요? 15억 인구 중에서 1억 명 정도면은 15분의 1이면은 한 6.7 정도 되겠네요. 6.7%밖에 안 돼요. 보통 나라가 돈이 많아지면 한 15% 정도까지는 해외여행을 많이 다닌다고 하는데 네.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결과적으로 호텔에서 머물고 그리고 그래서 중국인 그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니네 한국에 오는 이유가 뭐냐. 일단 첫 번째로 다른 나라보다 싸다. 제일 싸요. 패키지 여행 그 봤을 때 일본이라든가 이런 데에 비해서 굉장히 싸고 그럼 와서 뭘 할래? 그러면은 보통 소비를 200불이라 가지고 제가 잘못 썼어요. 20만 원 아니야. 지금 중국 사람 돈 되게 많습니다. 2,000불입니다. 200만 원 정도 써요. 3박 4일 동안 들어와서 200만 원 쓰는데 100만 원을 쇼핑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카지노로 가는 사람들은 VIP들 아주 소수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쪽을 봐야 될 것 같고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진짜 중국 VIP들의 드라백 그러니까 거기에 딱 올려놓는 돈을 드라백이라고 하는데 그게 지금 굉장히 비약적으로 성장을 했었고 연 20%에서 30%씩 지금 한 5년 동안 했었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은 그 매출처가 한 곳으로 몰려 있는 거는 회사 입장에서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건강하지는 못해요. 왜냐면 중국이 만약에 좀 안 좋아진다 그러면 회사 사세가 확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네. 근데 호텔 신라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물론 신고가를 치고 가고 있지만 앞으로도 한 50% 올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 모든 외국인을 수용을 합니다, 일단.
외국인을 다 수용하고 중국인들이 중국인들이 오면서 지금 종목 얘기는 잠시 후에 할게요. 예, 예. 그러니까 면세점, 카지노, 예. 여행사. 제일 좋은 포트폴리오를 네. 가지고 있고 다양한 국가들의 외국인들을 접하고 한류하고 결부가 되면서 가장 매출 성장이 크고 그리고 이미 또 해외 진출을 해서 창의공항에서도 올해 내년 해서 5천억 이상 충분히 날 거라고 보고 있고요. 호텔신라 얘기하시는 거죠, 지금? 맞습니다. 그거 잠시 후에 얘기하시니까요. 면세점, 카지노, 여행, 그다음에 대물 종목. 쇼핑, 예, 쇼핑까지. 그러면 레포츠 대물인가? 다 대물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대물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저도 대물이라고 보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이제 리서치하면서 고생했던 뭐 어떤 레포츠 개념을 좀 고민을 해봤을 때는 네. 뭐 이 되게 우리나라의 뭐 한계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좀 열어놓고 보니까 결국엔 대물이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전거 캠핑, 뭐 이런 쪽으로 좀 국내 레포츠에서는 좀 요약이 되는 것 같은데 대물인가요? 레포츠는 대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그 안에서 이제 비약적으로 커질 수 있는 뭐 정부 정책의 지원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트렌드 때문에 커질 수 있는 일부 대물의 카테고리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자, 그렇다면 세 분의 베스트 3 종목 보면서요. 레포츠의 대물. 자, 순위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의 베스트 3 종목 먼저 함께 보시죠. 네, 박세진 대리는 1위 골프존, 2위 휠라코리아, 3위 차이나 그레이트, 서동수 대리는 1위 참좋은 레저, 2위 호텔신라, 3위 태양. 김현웅 PB 1위 인터파크 INT, 2위 태양, 3위 호텔신라입니다. 오, 네. 태양, 이 부탄 가수라고요. 예, 요즘 태양 씨 노래가 너무 좋아서 저는 매일 듣고 있는. 꽂혔어요. 완전 꽂혔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정말 좋습니다. 네, 태양이 두 분 올라와 계시네요. 자, 그러면 차이나 그레이트는 왜 올라왔어요? 왜 레포츠 관련주인가요? 차이나 그레이트가 예. 이제 앞으로 중국 시장에 중국도 똑같거든요. 노동집약적 시간이 저희 나라랑 거의 뭐 비슷한 수준, 우리나라랑 비슷한 수준으로 거기도 중국도 지금 여가에 대해서 소비할 수 있는 시간이 일부 부자들에게만 좀 국한되어 있는 상황인데 뭐 장기적으로 보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뭐 이제 90년대 후반부터 일어났던 아웃도어 의류와 뭐 신발 뭐 이런 용품들의 붐이 중국에서도 똑같이 재현이 될 거라고 보고 지금 있고요. 아웃도어 만들어요? 차이나 그레이트. 아, 그럼요. 중국 아웃도어 현지에 의류 만들어요. 로컬, 아웃도어 의류도 네, 만들어요? 캐주얼 의류. 전 스파만 알고 있었어요. SPA 브랜드. 네네. 저기 아웃도어 브랜드가 주 제품입니다. 아, 그래요? 생산 제품이에요. 아, 예. 그렇군요. 또 새로운 사실을 더 확실히 알았어요. 자, 그러면 세 분의 종목 중에서 순위 오늘 또 정해야죠. 벌써는 무슨 우리 시간 다 됐어요. 그런가요? 지금 서 대리님이 아주 그냥 그 일장 연설 강의를 또 해주신 바람에 네, 빨리빨리 오늘- 이제 순위를 전하도록 하죠. 근데 알찬 내용들 많이 나왔어요. 오늘 중요한 준비 핵심적인 너무 내용들이 잘하셨어요. 많이 나왔어요, 네. 선생님한테도. 아까 말씀드리지만 호텔신라는 일단 중국인들의 레저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한테 가장 큰 수혜가 올 수 있는 부분이 호텔신라라고 확실하고 생각해요. 근데 호텔신라 2위로 가지고 와주셨어요. 저는 여기는 다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일단 첫 번째 카테고리는 국내에다가 초점을 맞췄고 그 다음은 중국, 그 다음에는 뭐 이제 캠핑 이렇게 맞췄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호텔신라를 보시면 이거는 일단 국내에 지금 들어오는 그 그로스가 중국인들의 그로스가 연 25%, 작년 같은 경우는 50%에 육박을 했어요. 한 해 동안 50%가 늘었다는 얘기죠. 물론 비자를 이제 없애는 그런 것들이 좀 어떻게 좀 수혜를 많이 입었었는데 여유법이 시행이 되었지만 아직도 그 중국인들의 그 한국에 들어오는 그 숫자의 증가도 그리고 지금 현재 전 국민의 한 7% 이하로밖에 지금 안 들어왔고 앞으로 2배 한 15%까지는 충분히 계속 늘어날 수 있다. 1억 5천만 명 정도까지는 충분히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네. 계속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2억 정도까지는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한국으로는 계속 들어올 거라고 보고요. 가격적 매력 충분히 있고 고 PR주 할 때 이 종목이 대표적으로 얘기됐었거든요. 가격 매력이 있다고 보시네요. 이제 싼가요? 호텔신라가? 그러니까 반격 바로 가격적인 들어옵니다. 면에서는 없는데 네. 이거는 대표적인 성장 모멘텀을 가진 주식, 우리나라에서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중국 소비와 관련돼서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 그 중국 그 전 세계로 봐서 호텔 피어를 보더라도 PER 뭐 30배, 40배가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중국 소비 한번 주제 다른 요일에 한 적이 있었는데 찾기 어려워요, 사실. 그리고 지금부터 면세점을 정말 가지고 확실히 있다는 올라갈 점. 중국 소비. 면세점 이번에 네. 확장을 했었고 그리고 제주도에도 뭐 공격적으로 계속 나가고 있고 싱가포르 창의공항은
전 세계 국제 물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이 인천공항도 들어가긴 하지만 창의공항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예. 중요하죠. 예. 호텔신라는. 거기에서는 그게 창의공항 언제부터 열리는데요? 언제부터 개장? 2016년 지금 입점 예정이죠. 아, 그 파라다이스랑 좀 비슷한 게 파라다이스도 근데 이게 2017년에 그 호텔 예. 면세점, 아니 그 공항 면세점 입찰 네. 자격이 그게 제가 알기로는 6년마다 사이클, 5년이었나 6년마다 사이클인데 이번에 제주 호텔은 제주공항은 호텔신라가 이제 하나 쪽에 진출하면서 조금 네, 뭐 어려운 걸로 알고 있어요. 오늘 증시에서 하나 갤러리아 타임월드가 신고가였는데 이거 면세점 맞죠? 그렇죠. 이것도. 네. 그래서 호텔신라는 근데 아까 이제 고밸류라는 점은 있지만 저는 이거는 굉장히 앞으로 10년 동안 파라다이스와 호텔신라 저는 중국의 성장이 세게 들어가는 파라다이스가 될지 네. 아니면 범세계적으로 한류의 수혜를 제대로 입을 수 있는 호텔신라가 될지 제가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네. 두 개는 우리가 한 10년을 보고 봐야 되는 주식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대물에서 파라다이스도 진짜 많이 얘기했는데 호텔신라도 정말 같은 궤도에서 계속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호텔신라는 네. 지금도 이미 대물이 됐어요. 그럼요. 근데 지금보다 이제 사실 대물이 된 상태에서 뭔가 또 대물이 될 거다라는 동력을 찾기가 대부분이 어려운 게 사실인데 기존에 이제 스토리로 끌고 가야 되는 부분이 근데 많은데. 혹시 그 이서현, 이부진 그 사장이 바뀌는 그 세 남매가 서로 좀 바꿔서 기업을 경영하는 리스크는 발생하지 않을까요? 그거는 그럴 가능성 없나요? 그럴 가능성 자기 없어 분야 보이고. 계속 하는 겁니까? 호텔신라는 네. 지금 우리 국내 브랜드지만 지금 창의공항이 어떤 공항인지를 잘 공부를 해보시면은 네. 이 면세점이 창의공항에 진출한다는 의미가 이 글로벌 브랜드로 도약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를 시키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 과제와 힌트를 얻었고요. 창의공항. 예, 삼성 브랜드 중에서 유일하게 자력으로 삼성전자에 기대지 않으면서 자력으로 세계 글로벌 브랜드로 올라서는 브랜드가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분 1위 종목. 예. 좋은 논리예요. 예, 뭐 호텔신라 1위 갈까요? 호텔신라? 바로 1위 올리시죠. 와, 네. 아, 오늘. 네, 뭐 서대리님 오늘 준비한 수준이 뭐 굉장히 네. 좀 성실하게 준비를 해보셔서 예.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네. 뭐 일단 매수 시점은 이제 좀 환율 하락 때문에 좀 이제 피해를 보지 않을까 막 이런 헛소리가 나오면서 이렇게 좀 조정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뭐 그런 조정이 나올 때 이제 좀 시점을 활용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럼요. 호텔신라 대단했죠. 그리고- 연봉 한번 보세요. 예. 네, 이제 뭐 저도 종목 하나 소개해드리면 뭐 또 겹치는 종목인데 캠핑 종목 중에 좀 살만한 걸 다 뒤져봤는데 태양밖에 없는 것 같아요. 캠핑 종목은. 예, 뭐 여러 가지 종목이 좀 이렇게 PN 풍년 막 이런 거 하지 말고, 네. 예, 뭐 코펠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아니, 코펠 그냥- 가져오실 줄 알았는데. 예, 그거 하지 말고 예. 그냥 이제 이 라디오 CF에 나오죠. 조강지처가 그 저는 아, 그게 조강지처가 태양이군요. 좋더라. 예. 써연료가 좋다. 그 써연료 만드는 업체고 이 부탄가스 전 세계 시장 점유율 60%예요. 예.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와. 또 이제 가장 이제 진짜 그야말로 점유율 세계적인 높고. 브랜드네요. 예, 그냥. 그렇죠. 근데 이제 예. 그냥 좀 스몰캡이고 거래량이 좀 부족하고 이런 이유로 계속 디스카운트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PER 아직도 9배 그리고 PBR이 0.7배 이하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스몰캡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시총 작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떤 다시 한번 재평가를 받게 되면은 굉장히 좀 많이 뛸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중국 시장이 실제로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부분, 이 캠핑 시장 자체도 인정하겠습니다. 이건 네. 인정하겠습니다. 아니, 두 분이 오늘 종목이 많이 겹치시네. 근데 저는 태양은 인정할 예. 수 없어요. 왜요? 왜냐면 더 좋은 종목이 같은 카테고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대륙제관? 네. 그러니까 왜 대륙제관 아니라 두 분이 다 터져요. 예. 안 아시죠? 터지죠. 네. 다들 노래를 부르고 난리가 났어요. 그게 그 태양 같은 경우는 안 터지죠. 예. 태양이 지금 뭐 PBR 베이스로 한 배 안 된다. 그 포워드로 9배다. 이거는 태양의 지금 사업 구조 내에서는 너무나 정당한 퍼예요. 여기서 성장성을 더 줄 수 있는 거는 약점이 뭐예요? 그러면 대륙제관 대략제관이 더 좋은 점이 뭐냐면요. 예. 그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가장 잘 나가고 있는 알루미늄 캔 업체가 볼코프라는 데가 있습니다. 미국에. 거기도 지금 가스용, 부탄가스용 용기도 만들지만 여기가 알루미늄 캔을 갖다가 다른 용도로 이제 접목시키기 때문이거든요. 뭐 요새 알루미늄 용도가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네. 지금 그 국내 부탄가스 시장 점유율 아직까지 태양이 1위가 맞고요. 2위가 지금 이제 대륙제관이 2위 정도 올라왔는데 여기가 주력 사업에서 또 화장품 용기 쪽으로 알루미늄 캔을 넓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장성 부분에서 이 넓어지는 그 사업 다각화를 바운더리가 안 하나요?
태양은? 태양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 우직합니다. 이게 기업 자체가 부탄가스만 계속 해왔던 기업이기 때문에 거기서 지금 확장성 측면에서는 태양 부탄가스는 터지나요, 안 터지나요? 잘 안 터져요. 원래 터지고, 부탄가스들이. 그러니까 태양이 사실 그 부탄가스만 하는 게 아니고 같은 에어졸관 업체라고 왜 불렀어요? 안 하면은 터져요. 예, 같은 에어졸관 업체로는 사실 대륙제관과 승일이라고 승일 있거든요. 근데 있죠. 승일이 있는데 승일도 있군요. 이 승일이 사실 태양의 자회사고요. 예, 연결 기준은 반영이 되는 부분. 그래서 승일이란 종목들은 주가 차트 보고 놀라셨어요, 우리 예, 피디님. 승일도 사실 굉장히 재작년이었나요? 대륙제관의 어떤 에어졸관 부분을 승일이 1등을 승일이 가져갑니다. 맞아요. 그래서 차라리 저는 태양보다는 승일을 루키, 하거나 루키로 근데 이게 떠오르는 레포츠랑 성장성. 관련된 부분이니까 뭐 부탄가스를 들고 나오신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네. 그런 논리라고 그러면은 성장성은 대륙제관한테 더 주는 게 맞다. 근데 2위는 지금 박세진 저는 대리님 골프존 사실은 뭐 1위를 골프존 예, 가지고 오셨거든요. 호텔 신라를 저기 뭐 워낙 두 분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뭐 그걸 내려야겠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만 호텔 신라의 성장성에 아니 저기 골프존의 성장성에 대해서 네. 지금부터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주목을 하실 필요가 분명히 있어요. 이 종목이 최근까지 신저가 나왔던 종목이었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좋아하는 그 트렌드 자체는 사업 자체의 그 플랫폼, 그 확장성을 가진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는 업체에 대해서 시장이 높은 멀티플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 네. 국내 이제 골프 관련 사업에서는 골프존이 생각지도 못하게 굉장히 큰 수직 계열화를 이루면서 플랫폼 사업자가 돼버렸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골프존은 그냥 스크린 골프의 시뮬레이터 제공하는 업체였지만 네. 지금 용품업체 용품점을 온라인 쇼핑몰을 열면서 골핑이라는 국내에서 가장 큰 골프용품 업체를 만들었죠. 그리고 지금 계속 그 오프라인 골프장들이 그 업체, 그 보유업체의 이제 뭐 파산이라든지 법정 관리로 인해서 물건이 나오다 보니까 골프존이 벌써 3개의 오프라인 골프장을 인수를 하면서 골프존 카운티를 만들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골프장을 실제로 인수를 했군요. 예, 실제로 인수를 했는데 그 이제 오프라인 골프장 일반적인 골프장과의 차별점은 거기서도 센서를 달아서 필드에서의 플레이 영상을 집에서도 또 기록하고 확인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래서 스코어 관리를 이제 전산으로 내 골프존 아이디에 입력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들이 차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골프존이 신저가를 갔다 온 이유는 작년에 그 이제 그 경쟁 구도를 좀 어떻게 탈피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업체들 간에 너무 경쟁이 치열해지니까 그 신규 출점을 제한을 한 겁니다 스스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파리바게뜨 같은 데들이 그 같은 상권 내에 너무 많아지다 보면은 과열 경쟁으로 같이 카니발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신규 시뮬레이터 판매를 중단을 해서 그거에 대한 매출 성장이 제한될 거다라고 봤는데 골프존이 생각지도 못한 GDR이라는 서비스를 출시를 하면서 연습장에 시뮬레이터를 이제 팔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골프 연습장에. 네. 그 내 스윙에 달라지는 부분, 레슨, 코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전산으로 또 관리할 수 있게 오프라인 연습장에다가 그 GDR 센서를 판매를 하면서 그 부분을 다 메꾸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골프 용품을 사는 것부터 연습, 스크린 골프, 필드 골프까지 다 골프존의 카테고리 안에서 이제 즐길 수 있는 그 진짜 플랫폼 사업자의 서비스 안에서 우리가 그 카테고리를 즐길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실적 추이는 그럼 올해 어떻게 될까요? 실적 추이는 작년에 이제 예상했던 부분보다 훨씬 좋아지는 부분이 지금 계속해서 그 앞서 말씀드렸던 연습장용 GDR 덕분에 이제 올해 이제 눈높이를 낮춰놨던 컨센서스 대비해서 훨씬 올라오는 부분이 계속 확인이 되고 있고. 그럼 어닝 서프라이즈 가능합니까? 1분기 벌써 서프라이즈 냈고요. 네. 2분기 분위기는 지금 수급으로 좀 확인이 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외국인들하고 기관 계속해서 지금 순매수 유입하고 있고요. 네. 골프존 얘기 들어보니까 굉장히 스마트한 사업 전략을 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떠세요, 두 분은? 대표이사가 네. 이제 그 어떤 경영을 이끌어 나갈 때 이 어떤 지금이 갖고 있는 어떤 사업 아이템의 한계점을 느낄 때 어떤 도약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건데 이 GDR이라는 게 사실 그 어떤 베팅을 한 거잖아요. 어떤 재평가를 받기 위해서. 네. 그래서 뭐 되면야 좀 진짜 굉장히 전망이 밝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사실 아직까지 확신은 못 하겠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소비자의 반응을 아직 잘 모르겠다. 예. 서대리님 어떻게 판단하시죠? 왜요? 골프 관심 없으세요? 아니 그냥 뭐 둘 다 많이 뭐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뭐 예.
자기 것만 피를 받고 관심이 없어요. 왜냐면 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네. 골프를 치시는 분들은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 네네. 이게 또 저희가 직접 경험해봐야지 아는 산업들이 있잖아요. 근데 연습장 자체가 지금 그 GDR 센서가 있는 연습장하고 없는 연습장하고 벌써 이제 근데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안 치지만 그 저 치는 분들이 주변에 많으니까 보면은 굉장히 그 레슨 받는 것도 신경을 많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골퍼가 골프로 성공 못해도 레슨만 해도 돈을 번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많이 그런 걸 배우고 싶어 하고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골프가 잘 됐다가 안 됐다가 뭐 이런다면서요. 그리고 저는 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게 참전 레저 좀 말씀드릴게요. 네. 참전 레저 말씀드리는데 골프는 사실 뭐 귀족 스포츠에 가깝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비싸잖아요. 사실 좀 더 와닿는 얘기를 좀 드릴게요. 그 참 좋은 레저가 한 절반 이하는 고급 자전거, 삼천리그 자전거에서 만든 고급 자전거를 취급을 하고 있고 한 이제 50% 정도는 해외 영업, 해외 여행 상품을 이제 팔아요. 파는데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데는 대리점을 여행사도 하는군요. 예, 대리점을 거쳐서 하게 되는데 여기는 직판을 합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해서 더 싼 가격으로 해서 지금 직판 여행에서는 가장 1위를 하고 있고 성장률도 연 50%씩 되고 있어요. 인터파크 INT가 1위죠. 인터파크는 티켓은 이건 직판이에요, 직판. 인터파크 INT도 직판이죠. 직판인데 티켓팅에서 거기에는 다른 호텔 레저베이션이나 이런 쪽으로 유도하는 쪽이고 직접 오프라인 판매로는 여기 얘네가 1등이거든요, 지금. 근데 연 50%씩 성장을 하고 있고 제가 그래요? 예. 오프라인 여행사도 50% 성장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온라인을 하는 직접 판매를 통해 가지고 대리점을 끼지 않아 가지고 수수료를 줄였다는 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메이커들 대비해서 10% 정도 쌉니다. 노랑풍선이랑 똑같아요. 노랑풍선이 2위, 여기가 1위거든요. 여기가 1위인데 자전거는 저는 언젠가는 4,000km가 깔리고 네. 큰 그림을 보면 자전거 끓이고 우리가 4,000km를 달리기 위해서는 지금 범용 자전거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계속 50만 원짜리를 샀던 게 작년에는 60만 원, 70만 원을 사고 분기별로 10만 원씩 비싸지면서 사요, 사람들이. 네. 그래서 이런 고급 자전거는 언젠가는 수요가 터질 거다. 왠지 자전거 오래 사야 될 것 같은 그리고 분위기. 우리가 직판을 하는 이유는 원화 강세가 되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의 국력은 계속 좋아지고 그 원화에 대한 강세되는 흐름은 우리 정책이랑 또 맞물려 가지고 저는 이제 900원대가 되면서 우리의 해외 시장으로 계속 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국민 소득이 늘어나면서. 자, 그러면 자전거, 부탄가스, 그리고 골프입니다. 자, 다 다른 분야이기 때문에 좀 성장성 판단을 부탄가스 빼. 네, 뭐 제작진이 부탁가스 빼라고 했으니까. 저는 괜찮은데, 부탄가스도. 만약에 서동수 네. 대리님께서 알톤 스포츠를 가지고 나오셨다면 2위를 내드렸을 것 같은데 참 좋은 레저를 논하면서 자전거의 성장에 베팅한다는 거는 그거는 조금 이제 자전거 자체는 저는 좋은 접근이라고 보지만 네네. 차라리 삼천리나 알톤 스포츠 접근하는 게 맞다. 순수한 자전거. 삼천리가 먼저 갈 거예요. 알톤은 근데 이제 결국에는 핵심이 중국이 천송이 자전거 때문에 최근 많이 올랐잖아요. 네. 천송이 자전거 때문에 중국인들이 삼천리 자전거 안 사고 알톤 걸로 사가지고 네네네. 지금 굉장한 차별화가 돼 있습니다. 차트 네. 보시면 근데 지금은 좀 오히려 알톤 좀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알톤은 아직도 싸고요. 근데 이게 삼천리 지금 참 좋은 레저에서 취급하는 자전거의 포지셔닝이 약간 애매해요. 그러니까 아주 고가도 아니고 얘네 나름대로 고가라고 가져왔는데 진짜 하이엔드 자전거 유저들은 또 알톤 스포츠의 그 첼로나 이런 모델들보다 뭐 스트라이더 뭐 이런 모델들을 많이 쓰고. 우리 PD님이 전기 자전거도 사시고 굉장히 자전거 관심 많으신데 그쵸. 그래서 알톤이 닭포츠를 인정을 해주시네요. 자전거는 3, 4% 정도의 네. 역성장을 할 수는 있지만 우리 여행의 50% 절반 매출이 지금 올해 넘어설 거로서 보이고 내년에는 자전거는 작은 캐시카우로 이제 떨어질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쪽에서 커지는 마진을 볼 필요가 있다. 참전 레저는. 네. 자, 그러면 3위 드려야 그래서 제가 여행 부분을 짚기 위해서 얘기를 드린 거예요. 환율하고 결부를 시켜가지고. 네네네. 그래서 일부러 가져온 겁니다. 네. 자전거 좋게 생각하고. 인터파크 INT 얘기는 꺼내지를 못했네. 1위로 갖고 왔는데. 인터파크 INT. 아직 좋다고 보시는 분 많이 계시던데요? 온라인 쪽으로 봤을 때는 네. 인터파크 INT가 확실해요. 아직도 여행 부분에 있어서는 30% 좋죠. 좋죠? 예. 제가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세월호 때문에 지금 그렇다고. 자, 그럼 순위 이제 서로 좀 양보를 해서 정할게요. 2위. 저기 편하신 대로 김현웅 네. PB님께서 저걸 정해주세요. 참 좋은 레저와 골프존.
인터파크 INT. 인터파크 INT는 어떠세요? 아니 뭐 저기 그 하나 내리시고 2위, 3위 정해 주시죠. 네, 하나 내린다. 진짜 어떻게 해. 진짜 둘 다. 호텔, 여행, 스포츠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무슨 본인이 얘기니까 인터파크 INT 하시고 네. 예, 골프하고 자전거냐인데 골프. 골프로 가시죠. 네. 왜냐면 알겠습니다. 자전거도 괜찮아요. 그렇죠? 제가 아까 충분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네, 저도 그게 진짜 네, 와닿았어요. 설득력이 있었기 때문에 자전거도 좀 계속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베스트 3 레포츠 순위 정리하겠습니다. 1위는 호텔신라, 2위는 인터파크 INT, 3위 골프존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